진단을?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데 우리 2007년에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경선할 때 진짜 그때는 검증 세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이 이제 더 좀 혼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지사라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전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뭐 쌍욕이든 막말이든 뭐 무슨 여자 관계든 뭐든 그거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문제 때문에 혼탁해진 거고, 저는 우리 국민의힘 경선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든 누가 됐든 우리가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그러잖아요. 저는 도덕성 검증은 치열하게 합시다 하는데, 저는 정책 검증도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신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계속 살아온 궤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충 어떤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갈 거다라는 게 약간 이 상상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윤석열, 최재형 이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정책 검증이나 저는 도덕성 검증이나 둘 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2007년에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검증을 해가지고 2007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지무지 쉽게 됐거든요. 530만 표 차이로 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한 검증을 갖고 우리가 뭐 당이 깨질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검증을 되게 치열하게 하면, 그러면 당이 절대 안 깨진다. 검증 치열하게 하면 치열하게 한 대로 경선을 같이 한 사람들은 누가 한 사람 후보가 되면 무조건 도와주도록 돼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치열할 필요는 있다. 근데 검증을 무슨 이렇게 정치의 금도가 있잖아요. 그래 무슨 사생활이나 관련된 거나 후보가 아닌 후보 가족하고 관련된 거나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후보가 관련된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제일 두렵다고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는 그 문재인이라는 세 글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먼 후보거든요. 그게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또 워낙 순발력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정치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고, 거기다 문재인하고도 제일 멀고, 거기다가 뭐 또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지지가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경북 우리 안동 출신이고, 그리고 그런 점도 그 사람한테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좀 제일 버거울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후보도 훌륭한 후보죠. 훌륭한 후보고 한데, 오히려 호남 후보라는 게 오히려 본선에서는 핸디캡이 좀 될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만큼 이렇게 막 저돌적이고 이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무슨 이 욕설 문제나 또 그 정책에서 기본 시리즈 나온 게,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너무 오래 써먹다 보니까 오히려 본선에서 그게 그 사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제가 그걸 제일 오랫동안 아주 자주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는 공약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 특히 경제, 복지 공약은 이재명 후보하고 제가 굉장히 극과 극인데, 저는 제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그쪽에서 올라오면 제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의 허점,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 충분히 제가 제가 공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거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뭐 후보분들 훌륭한 분들은 많은데 또 지금 워낙 또 이렇게 그쪽은 양강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이 10월 10일 날 그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10월 10일 날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는 게 우리 경선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고 봅니다. 그죠? 10월 10일 날 민주당 후보가 예컨대 예를 들면 이재명으로 정해졌다. 그럼 우리는 한 달 후에 후보를 뽑거든요. 그 사이가 우리 경선이 제일 치열한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딱 그냥 한 가지로 갑니다. 이재명과 붙어서 누가 이길 거냐.
그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이재명과 붙어서 이기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의 마음을 표를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중수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지사 있잖아요. 네네. 경기도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세 번째 지금 주고 있고 맨날 100%다 주자고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는 자기 스스로 나는 포퓰리즘으로 가겠다. 아니 대놓고 이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특히 이 중수청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중수청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 젊은 층의 마음을 뺏어오지 않으면 우리 못 이기니까. 그걸 어떻게 뺏어오겠느냐. 그게 아마 10월 아마 그 키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일자리, 예. 그건 우리 청년들 또 서민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제일 고통스러운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1번, 2번 일자리입니다. 부동산은요, 대구, 부산만 해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울에는 진짜 난립니다. 서울에는 집값하고 전월세 때문에 난리고 공급은 막아놓고 세금은 계속 올렸잖아요. 집값 전월세는 올라가고 네네. 세금도 올라가고 네. 세금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전부 다 전월세에다 정가를 하니까 그렇죠. 전월세 더 올라가고 네. 전월세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출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민 2번 죽이는 거다. 그 대출 막으면 그러면 자기 현금이 있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만 살던데 전세를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전세 대출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진짜 폭발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맘카페라고 있잖아요. 네네. 맘카페는 그 친문 성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맘카페 같은 데도 보면 요즘 그냥 이 부동산 문제는 이거는 여야 지지를 가릴 것 없이 진짜 완전히 폭발하기 직전이고요. 일자리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그거 잘못하고 하면서 그거는 일자리 문제는 시름시름 지금 알아서 4년 넘게 왔고 코로나 이후에는 심해지는 데는 더 심해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공무원 많이 뽑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가면서 세금 일자리 늘려가면서 거의 이렇게 임시로 그냥 봉합을 해왔는데 그렇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 거는 공무원 교사 되는 거는 다 좋아하지만 그거야 몇 명 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일 많이 늘렸지만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단기 세금 알바라는 그 자리는 일자리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 문제가 이것도 그동안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거 2개가 저는 결정적인 실패 아니냐라고